밥 먹을 때 식탁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경우 많죠. 저도 이럴 때는 마음이 많이 약해져요. 안녕하세요. 내과 수의사 이승우, 외과 수의사 이종진입니다. 강아지한테 사람 음식 줘도 돼요? 라고들 많이 물어보세요. 맛있는 걸 먹을 때 옆에서 초롱초롱한 눈으로 쳐다보면 당해낼 길이 없죠. 게다가 요즘에는 강아지 식사가 정말 다양해져서 더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애초에 음식이라는 게 사람이 먹어야 하는 음식, 강아지가 먹어야 하는 음식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맛보게 해주고 싶다, 이건 강아지 건강에도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단순히 이 음식은 위험해요 라는 것만 알려드리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사람 음식을 간식으로 줄 때 이런 것을 알면 좋다 하는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수의사로서 진료를 하며 겪은 경험들을 기반으로요. 물론 제가 마롱이를 키우면서 어떤 간식을 가끔 주고 있는지도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제가 수의사다 보니 사람 먹는 음식을 많이 먹는 아이들은 치료할 때 난처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건 사람 운동할 때로 생각하면 쉬운데요. 저도 한창 운동할 때 한동안 건강식만 먹었거든요. 그러다가 오랜만에 치킨이나 짬뽕처럼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얼마나 맛있던지 다시 건강식으로 돌아가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강아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사람 음식이나 간식에 익숙해지면 입맛이 고급스러워져요. 그럼 기존에 먹던 사료를 잘 안 먹거든요. 바로 여기서 수의사 입장에서 난처할 때가 있는데요. 사실 사료는 단순한 밥이 아니라 치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아예 처방 사료라고 해서 약 대신에 기능을 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피부나 소화기에 알러지가 있다면 알러지 처방 사료를, 심장이 안 좋을 땐 신장 처방 사료를 먹어야 되는데 입맛이 변해버린 아이들은 이 중요한 처방식을 절대로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건 사람으로 생각하면 의사가 약을 처방했는데 환자가 약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사랑으로 줬던 음식들이 나중에는 아이의 치료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는 토리인데요. 요관우회술, 즉 SUB라고 하는 고난이도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 이후에도 신장 수치가 높아서 만성 신부전 관리를 하고 있어 식이 조절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처방 사료를 먹였는데 아이 입맛이 높아서 잘 안 먹더라고요. 최대한 관리를 해주긴 했는데 이렇게 식이가 중요한 아이들이 약을 먹지 않을 때만큼 난처할 때가 없습니다. 물론 저도 마롱이를 키운 입장에서 솔직히 간식을 안 주는 게 어렵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롱이 눈빛에 속아서 가끔 줍니다. 근데 줄 때 주의할 게 있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간을 한다거나 되어 있는 음식은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람 음식이 강아지에게는 너무 자극적일 때가 많거든요. 특히 과도한 나트륨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사실 강아지는 간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 먹습니다. 둘째, 급성 췌장염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소고기, 돼지고기처럼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을 갑자기 많이 먹으면 췌장에 무리가 가서 급성 췌장염이 올 수 있습니다. 췌장염은 췌장이 자기 자신을 소화시키는 자가소화 현상을 일으켜서 극심한 복통을 유발합니다. 급성 췌장염에 대해서는 이전에 찍어둔 영상이 있으니까 아래 댓글에 있는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사실 사람도 안 먹다가 오랜만에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속도 안 좋기도 하고 장염으로 설사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진료를 볼 때 보호자님께서 새롭게 주신 음식이 있는지 여쭤보는데 많은 아이들이 사람 음식을 먹고 탈나서들 많이 옵니다. 이 아이는 급성 대장염으로 온 아이인데요. 돼지고기라든지 소고기라든지 자꾸 사람 먹는 것이나 새로운 음식들을 먹으면서 대장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람 음식은 향신료와 재료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주시기 전에 그 재료 하나하나를 강아지가 먹어도 되는지 꼭 검색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먹어도 되는 것이라도 얼만큼 먹여야 하는지도 중요해서 양 조절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영양가가 있는 걸 챙겨주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강아지 영양제도 참 많이 보이고 관심 있어 하시는 보호자님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건강한 아이들에게는 영양제를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대신 나이가 있는 아이들에게 아이가 부족한 부분을 꼭 먹여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관절이 걱정될 때 관절 영양제를, 소화기 질환이 잦을 때 유산균을, 피부가 좋지 않을 때 오메가3를 먹이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꼭 아셔야 할 것은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관리를 위한 보조제라는 점이에요. 아이가 아프다면 영양제가 아닌 물리적인 치료나 약이 필요한 거고 이걸 영양제가 대신할 수는 없어요. 요즘에 영양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다 보니 약간 만병통치약처럼 광고를 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마치 비가 새는 지붕을 고치지는 않고 계속 방수 테이프만 붙이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강아지 영양제 함량 미달 사태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영양제를 고르실 땐 믿을 수 있는 대형 회사 제품이나 동물병원에서 취급하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사람 음식을 강아지에게 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이 주제는 보호자님들 사이에서도 된다 안 된다 의견이 많아서 사실 무엇이 맞다 틀리다를 따지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둘 중 꼭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저는 그저 수의사로서 사람 음식을 먹고 병원에 오는 아이들이 어떤 모습인지 제가 진료실에서 본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더라 라는 걸 이야기해드리고 싶었어요. 저희 마롱이도 아예 사료만 먹이고 있진 않아요. 마롱이는 당근, 양배추, 상추를 간식으로 먹고요. 제품으로 나온 건 비건 쿠키라고 해서 야채랑 과일로 만들어진 트릿이랑 가수분해된 새우 간식을 주고 있어요. 물론 제가 병원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프거나 탈이 난 아이들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건 맞아요. 아프지 않은 아이들은 오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도 아픈 아이들을 보며 느낀 것은 음식을 주실 때 먹여도 되는 것과 아닌 것을 구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은 요즘 검색으로 잘 구별하시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더 중요한 지점은 양 조절이에요. 먹여도 되는 음식이라도 그 양의 기준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사람에게는 괜찮은 한 조각이 아이한테는 과할 수도 있고 그 적정량을 보호자님께서 매번 정확히 맞추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를 찾아오는 아이들이 있기도 하고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세상의 모든 개가 아프지 않을 때까지 앞으로 건강 정보를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